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창룡 부원장입니다. 중국의 왕위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1월 25일에서 27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만 1년 만입니다. 형식은 우리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것이지만 중국 측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왕위 부장의 한국 방문 속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위 부장은 방한 기간 동안 11월 2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등 한국의 요인들을 두루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왕위 부장의 방한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는 지난해 중국이 약속한 시진핑 주석의 금년 내 방한을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동시에 한중일 3자 대면 정상회담 실현의 여건을 조성하고 세 번째는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와 협력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왕위 부장의 관할 업무는 아니지만 지난 11월 15일 한중 정상을 포함 15개국가 정상들이 서명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대한 조기 이행 협력, 중국의 한한령 해제 여건 조성, 상호 기업인 입국 편의제도 확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 협력 등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을 기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왕위 부장은 이 시기에 왜 한국에 오려는 것일까요? 왕위 부장은 11월 24일에서 25일간 일본을 먼저 방문, 일중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새로 취임한 스가 총리를 면담할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왕위 부장의 방한은 지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당선되어 11일 문재인 대통령 및 일본 스가 총리에게 전화 통화를 해 한미, 미일 동맹 강화 입장을 표명하였고 지난 11월 18일에는 미국 하원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라는 점에서 미 바이든 신정부하 한미 관계가 다시 돈독해지기 전에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보다 강화하고 한국 정부가 친미 성향을 강화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11월 26일은 70년 전 중공군 30만 대군이 한국전에 개입하여 한국군과 연합군 즉 미군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은 비극적인 장진호 전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70년 전 총칼로 우리를 공격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외교적 설득과 협박으로 우리에게 공세를 취해오는 것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왕위는 어떠한 보따리를 들고 와서 우리를 설득하려 할까요? 그 실마리는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과 리커창 왕위 국무위원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1월 17일 신흥경제 강국인 브릭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5개국 국가 정상의 화상정상회의에서 규칙과 법을 무시하고 일방주의를 일삼으며 다자간 기구에서 탈퇴하고 합의를 어기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인 바람에 어긋나며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미국을 빗대어 비난하고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의 추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 하면서 코로나19 퇴치 및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다자주의에 대한 옹호와 세계 평화 및 안정 수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즉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개방과 포용, 협력과 공영의 아태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11월 15일 중국 주도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체결이 세계 경제의 회복에 공헌할 것이라고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 공공재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과 차별화된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세계 발전의 공헌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할 지지, 국제 평화와 안전 수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지도국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지난 10월 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5중전회에서 현재 중국이 처한 외부 환경을 100년 만의 대격변이라고 진단하고 국제무역과 내수에 기반한 쌍순환 전략으로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장기 비전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였습니다. 이 말은 15년 후에는 미국의 GDP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며 결국 미국의 세계 패권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야심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 부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국이 보는 국제정세와 미중관계 등을 우리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중국이 내세우는 세계화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 및 미국이 추진하는 쿼드,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반중 연합체의 한국의 불참을 우회적인 언어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희망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조기 이행과 기후, 환경, 전염병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조기 방한 실현이라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세계화와 자유무역 질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인 우리로서는 중국이 제시하는 이 같은 대의에 무조건 반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경제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 평화와 다자주의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말하는 세계 평화와 세계화, 다자주의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반대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구해온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 약화 내지는 단절, 즉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중국을 지지해달라는 것이죠. 이러한 디커플링이나 중국에 대한 견제 및 봉쇄는 아마도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지속 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대의 명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실체를 중국 지도자들의 언사가 아니라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태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우리 정부가 국내 마늘농가 구제를 위해 중국산 냉동 마늘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국제 규정에 반하여 곧바로 우리의 핵심 수출품인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 우리 정부가 굴복하여 중국산 마늘을 30 내지 50%의 낮은 관세율로 대량 수입을
허용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가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 사드의 배치를 결정하고 2017년 4월 롯데의 성주 골프장에 배치를 시작하자 중국은 한류 스타와 콘텐츠의 유통 제한 및 금지 등 소위 한한령을 발동하고 한국 여행 제한, 한국산 배터리 업체 제재, 전세기 취향 불허 등 보복 조치를 취했고 이들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민간 기업인 롯데그룹에 대해 불매운동, 매장 건설 방해 등 전면적인 보복을 집요하게 단행하여 롯데그룹은 결국 수천억 원을 투자한 마트와 백화점 사업을 접고 제과와 음료 사업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철수를 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 한류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10월 벤플리트당 수상 소감에서 한국전쟁 70주년과 관련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한 말을 가지고 BTS 관련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롯데그룹이나 BTS에 대한 보복이 왜 악의적이냐 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 대해 중국이 직접적인 통제력을 가지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 기업이나 한류 스타들이 국제법이든 중국법이든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중국인들이 이해나 정서에 반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보복 행위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사고와 행동을 통제해서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태에 순응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보복 사례는 비단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도 당했고 베트남도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호주산 원자재 및 수산물 등 각종 상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중국인의 호주 여행과 유학을 막는 등 전방위적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중국이 주장하는 세계 평화와 자유무역 질서는 그리고 다자주의라는 것은 결국 중국의 이익과 이념에 도전하는 나라가 없는 중국 중심의 중화적 세계 질서가 확립되고 중국이 국제 규범의 창출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나가려고 하고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 선전, 전파하려는 태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홍콩 민주파 인사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 중국 중앙정부의 경직된 금융정책을 비판한 알리바바 회장 마윈의 회사에 대한 증권시장 상장 취소와 같은 제재 등도 중국 체제의 독재성과 패권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중공군의 유교 참전인 소위 항미 원조 전쟁을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정당성을 강조하며 북중 혈맹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6.25 남침조차도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분명한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왕위의 방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아래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가치동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국과는 선린관계를 강화해 나가되 시장주도적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기여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적 조치는 우리의 생존을 지키려는 주권적 행위로서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되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철회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인권보호와 기후변화 및 전염병 대응 등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행여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해 현 정권이 출범 초기 사드 3부를 약속함으로써 안보 주권을 침해당했던 것처럼 중국의 요구에 순응하여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눈치나 보고 자존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